지금이 추매 구간 맞아요. 지금이 강력한 추매 구간은 맞아요. 강력한 반등 자리이면은 이러면 시간이 오를 만한데. 근데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지금 거래량이 이거 보면은 너무 적잖아요. 거래량 적은 종목이라 사실 거래량 적은 종목은 시장이 빠지면 또 금방 무너져요. 왜냐면 거래량이 적다라는 건 이 종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신규 매수세가 잘 안 들어와요. 그럼 결국 들고 있는 사람들끼리 추매하거나 손절하거나 이제 그런 싸움이라는 건데 갑자기 시장이 폭락한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가뜩이나 신규 매수세도 없는데 기존에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돌리고 돌리고 하고 있던 건데 시장이 빠지면 그 사람들이 더 빠질까봐 무서워서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시장에 관심이라도 있으면은 이거 매수 대기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낙폭을 방어해 주는데 시장이 확 무너지면 거래량 없는 종목은 그래갖고 확확 떨어지는 거예요. 아, 애매하네요. 지금 뭐 시장에서 만약에 좀 평이한 시장이었다, 그냥 좀 평이했는데 시장이 이렇게 빠졌다라고 하면은 지금 추매해서 평단 조절해가지고 한 4만 5천 원 정도 목표가로 잡고 가세요라고 말하겠는데 지금은 사실 추매하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현금이 많아요. 현금이 한 50% 있어요. 종목 내가 투자금이 1,000만 원인데 한 500만 원 정도 현금이 있어요. 그럼 200만 원 정도까지는 추매해도 상관없어요. 현금 비중 30%까지만 그냥 들고 있으세요. 20% 그러니까 그 초과되는 분량에 대해서는 추매를 해도 되는데 내가 지금 현금이 애매모호하면은 지금 추매를 하면 안 돼요. 물론 얘도 나중에는 크게 조정이 한번 올 수도 있기는 한데 이번에 실적 믿고 한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종근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얘는 얘도 어떻게 보면 우량주죠. 제약바이오 중에 그래도 실적이 좀 바탕이 되는 친구여서 제가 좋게 보는 게 종근당하고 녹십자랑 유한양행 뭐 그런 얘들 있잖아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손절가를 잡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종근당을 좋게 본다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자, 조화제약은 뭐 사실 뒤에 거래량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이런 얘들은 조금 시기에 물려도 탈출 기회는 다 줄 거예요. 만약에 물려 계시면은 여기 오라고 기도하세요. 481선 한 번만 만나자. 4,500원 한 번만 와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1배수 추매해가지고 평단 확 낮추시고 반등 나올 때 먹으시면 됩니다. 근데 4,500원까지 이탈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때는 이 회사가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진짜 시장 때문에 빠지는 걸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4,500원에서 추매했던 물량을 481선 이탈하면은 그 4,500원 선 이 부근에서 추매했던 물량만 정리를 하면 돼요. 그리고 아래서 다시 잡으면 돼요. 얘는 뒤에 받쳐주고 있는 애들이 많고 얘가 이 자리까지 깬다. 이렇게 거래량이 뒤에 받쳐주는데 이 자리까지 깬다라는 건 시장이 정상이 아닐 경우가 높아요. 혹은 그냥 섹터에 너무나도 큰 악재가 터져가지고 거기에 그냥 섞여서 빠지는 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반대로 이 부근에서 진입하면 되겠죠. 4,500원 선 부근에서. DPC 같은 경우는 추매를 할 거면 절대 지금은 하면 안 돼요. 지금 120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여기 갭자리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까지 무조건 갈 거예요. 이 갭자리까지는. 진짜 무조건 갈 거니까 제가 물린 사람들은 여기 평단 조절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신규 진입할 수는 없는 건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 신규 진입하지 말라고 했던 게 241선을 지지받고 있긴 한데 일단 아직까지는 하나밖에 봉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는 체크를 하고 121선 확실히 안착했구나라고 느꼈을 때 진입이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는 DPC는 이 윗자리까지는 메꿀 테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때 DPC가 이제 제대로 된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할 때 거래량 터졌을 때 이때 만들어 놨던 매물대 자리가 지금 갭자리여가지고 아마 이쯤 빠지면은 이 구간 이제 위에서 거래량 터졌던 사람들이 못 팔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추매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한 거예요. 얘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죠. 60일선을 시장 빠지면서 너무 쉽게 이탈했어요. 어떻게 보면 얘도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아까 제가 60일선 같은 경우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추세를 밟는 종목들 기준으로. 얘도 어떻게 보면 60일선 부근에서 지금 몇 번 반등 시도를 했었어요. 뭐 이때도 어떻게 보면 60일선 부근이었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근데 시장이 빠지니까 지지선이 제 역할을 못 해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래까지 여기까지면 10%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되게 애매해요. 이거를 지금 보시면 제가 주가는 얘 봐봐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으면 이렇게 슈팅이 나와요. 순간적으로. 원래 주가는 이 윗선과 아래 사이를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윗선을 강제적으로 돌파를 하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건데 그럼 반대도 똑같아요. 이 아랫선을 이탈해 버리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투매가 나와요. 자,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친구들을 보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계속 가요. 일봉에서도 마찬가지죠. 일봉에서도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를 하면 슈팅이 나오고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이탈 안 한 상태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반대로 하락 추세 밟는 종목 특징도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하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투매가 나오고 볼린저 밴드 하단선 위로 못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이거 타고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120분봉 상으로도 지금 아슬아슬한 구간이거든요. 그럼 얘는 월요일 날 반등 못 나오면 만약에 월요일도 한 번 더 낙폭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얘는 정말 현가 대비 10% 이상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라면 월요일 날 반등 못 나오면은 비중을 좀 많이 줄일 것 같아요. 네, 얘는 지금 현 구간이면은 사실 121선 지지선이라고 하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 오면은 추매할 각을 잡아야죠. 손절할 거였으면 61선 이탈했을 때 손절했어야죠, 뭐. 근데 그거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121선 부근까지 와야죠. 지금 봐도 똑같죠? 자, 60분봉 보면은 볼린저 밴드 하단 이탈했죠. 검은색 선. 검은색 선 이탈했으니까 순간적으로 투매가 나왔어요. 그리고 볼벤 하단을 타고 계속 내려가고 있죠. 60분 봉상. 그리고 120분 봉상으로도 지금 볼벤 하단 이탈해서 타고 내려가고 있죠. 이렇단 소리는 이 친구는 아마 일봉상 121선 부근까지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여기까지 와준다라고 하면 윗갭이 살아있는 종목이니까 사도 상관없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괜찮은 종목 같아요.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 없이 가주지 않을까? 아래로 좀 빠지더라도. 내가 만약에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위에 시장 때문에 빠진 갭자리를 가지고 있으면 얘가 정말 여기까지 가든 여기까지 가든 다시 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라는 확실한 보험자리가 있는 종목들은 사실 조금씩 사서 모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시장이 빠져도 이런 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장 풀리면 다시 올라가는 얘들. 그러니까 내가 시간만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먹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나는 시간을 투자하고 싶진 않고 회전율을 높아서 뭐 기회비용이 아까우니까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손절을 하고 당일에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에 단타로 들어가면 되죠. 근데 보통 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손절을 못 해요, 잘. 그냥 그분들이 대부분 특징이 그냥 내가 사면 바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일 급등하는 거 그냥 막 따라 산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그냥 까먹고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좀 연습이 되신 분들이야 뭐 기회비용을 논하면서 회전율을 논하고 기회비용을 논하면서 하는 거지. 내가 손절도 잘 못하고 구간도 잘 못 보는데 빠르게 수익은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기회비용을 논할 게 아니에요. 무슨 기회비용이 어디 있어요. 그분들은 그냥 급등하는 거 기대감 가지고 따라 들어가는 건데. 그런 분들은 결국엔 다 물려요. 계속 물려요. 운 좋게 몇 번 수익 봐도 한 번에 크게 잃고 또 홧김에 손절하고 또 딴 거 들어가서 또 물리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렇게만 하지 마세요.